오늘은 자동차 시승기 역사상 가장 웅장한 레이스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자정이 되면 저는 이곳 송도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대도시 중에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죠. 그리고 저는 정동진역으로 갈 겁니다. 동쪽에 있는 해돋이 명소입니다. 만약 차만 타고 가는 거였으면 굉장히 수월했을 겁니다. 그러나 촬영까지 해야 하죠. 저희 시승기 촬영은 평소 4일에 걸쳐서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나절 만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촬영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 멈춰서 주행샷도 따야 하고, 배터리도 갈아야 하고, 카메라 메모리도 갈아야 하고, 그리고 주유도 해야 합니다. 그거를 반나절 만에 다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출발 시간이 자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4일 동안 찍는 걸 대략 6시간 만에 모두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출보다 빨리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가능할까요? 우주는 가장 강렬한 레이스 트랙입니다. 태양계로 설명하자면 초속 220km의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지구는 태양 주변을 초속 30km로 공전합니다. 한마디로 우주는 속도에 미친 신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번 대결을 위해서 준비한 차는 이겁니다. 현대 그랜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V6 가솔린 모델을 가져가느냐,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져가느냐였습니다. V6 가솔린 모델은 재밌고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대신 연비가 별로죠.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가 좋고 주유소도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겠죠. 하지만 제 고민은 금방 해결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순수 내연기관차 더 빠른 그랜저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랜저는 3.3L V6 가솔린 모델입니다. 정확하게 자정이 되면 출발할 겁니다. 이제 새해의 문을 열 2022년에 첫 시승기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대형 세단과 우주의 대결입니다. 역시 6기통 소리는 언제 들어도 부드럽습니다. 약간 얼굴 없는 가수 같죠? 이모티콘 같은 얼굴에 부드러운 목소리. 자, 출발을 했습니다. 올해 첫 시승기를 이렇게 찍으니까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세상에 이런 기획이 어딨나요? 한국을 대표하는 세단과 우주의 대결. 참 제 친구지만 안PD의 기획 능력은 부럽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자, 오늘 일출 시간은 7시 47분이라고 합니다. 정동진역에서도 비슷한 시간대 해가 뜰 겁니다. 그 말은 중간중간 멈춰서 주행샷을 따고 주유도 하고 카메라 배터리도 교체하고 메모리도 교체하면서 260km를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요. 그 말은 4일치를 6시간 만에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드론 촬영이 없으니까 3일치네요. 한편 태양도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시속 980km로 그랜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이죠. 신호에 많이 걸리거나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트럭을 만나거나 아니면 카메라에 문제가 생기면 우주가 이기게 되는 거죠. 제발. 아마 저 사람 속으로 이봐 트럭기사 친구, 우리 치열한 레이스 한 판 해볼까? 너는 90km가 끝이지? 난 무려 91km를 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상황이 별로 안 좋네요. 80km 도로에서 50km라니 대체 멍청한 5030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다행히 길이 다시 뚫렸고 우리의 그랜저도 맹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월합니다. 생각보다 빠릅니다. 애초에 빠른 게 정상이긴 하죠. V6 가솔린 엔진이 290마력을 냅니다.
그동안 도로에서 봤던 그랜저 아저씨들은 그저 편하게 달리고 싶었을 뿐인 겁니다. 충분히 빨리 달릴 수도 있는데도요. 300마력이 안 넘는 건 아쉽지만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와, 편하게 달릴 수도 있고 빠르게 달릴 수도 있는 성능이죠. 이게 정말 좋다는 겁니다. 이제 전 1월의 일출을 이기러 갑니다. 하지만 그때 우주는 저에게 가혹한 핸디캡을 줬습니다. 아, 세상에, 구간 단속이라니. 구간 단속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연속으로 놓여 있었고 제 평균 속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영동고속도로를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고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태양은 카메라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저를 추격하고 있다는 거죠. 태양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구간 단속이 끝나는 곳부터 미친 듯이 달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랜저는 편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입니다. 그러나 빠른 것보다 더 좋은 부분이 있죠. 솔직히 바로 이전 모델까지만 해도 좀 실내가 너무 호텔인 척하는 모텔 같았거든요. 샴푸를 써보면 뭔가 향이 상쾌하지만 어딘가 막 담배 찌른 데가 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고래밥처럼 생겼었는데 페이스리프트 한번 했다고 이렇게 세련되게 바뀔 수 있나 싶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벤츠를 보는 것 같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뭐 은은하게 잘 들어오네요. 가죽도 이렇게 만져보면 촉감이 꽤 괜찮습니다. 심지어 기어 레버도 없고 뭐 수납 공간도 보면은 확실히 좋네요. 실내 디자인만큼은 벤츠를 따라했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건 따라하는 게 맞죠. 네, 이것도 좋네요. 더 이상 제 아이폰을 그랜저가 뺏어가지 않습니다. 와, 세상에. 와. 네, 알아채셨겠지만 마사지 시트가 작동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K8처럼 완전한 마사지 시트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대신 마사지랑 비슷한 허리 디스크를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죠. 허리에 있는 공기주머니가 부풀어 오르면서 허리를 주물러줍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랜저가 제 아이폰을 USB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 태양은 이미 태평양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강원도로 휴가를 가는 여행객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만 타고 가느냐, 동해고속도로로 빠져서 가느냐였습니다. 영동고속도로만 타고 가면 10km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연료 소모도 적겠죠. 그런데 내비는 동해고속도로로 빠져서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리는 늘어나지만 시간은 줄어듭니다. 현대차의 내비를 한번 밀어봐야겠네요. 다행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랜저를 타고 이렇게 빠르게 주행하는 것만 보여드리는 게 저로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빠르게 달릴 겁니다. 스포츠 모드를 켤 거니까요. 이거 보세요.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속 페달 반응이 더 민감해지고 감속 마력도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랜저는 한국 자동차 제조사가 가장 잘 만드는 전륜구동 세단이기 때문에 다른 차들보다 훨씬 편하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카 같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속도에서도 편안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런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어떤 속도에서든 편안합니다. 그랜저는 도착까지의 거리를 계속해서 줄여나갔습니다. 강원도가 보이네요. 새벽 4시 20분쯤 레이스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또 구간 단속 지점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순간이죠. 그래서 저는 차가 혼자 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좋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켰습니다. 현대차가 이건 정말 잘 만들죠. 딱 100km에 맞춰두고 카메라와 센서가 전방 도로 상황과 앞에 있는 차를 감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차를 감지하고 여기 뜨네요. 앞에 차가 속도를 내면 제 차도 속도를 내고 저 차가 속도를 줄이면 제 차도
속도를 줄입니다. 저는 그냥 혹시나 모를 위급 상황에만 대처를 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뭐 앞차의 거리도 제 맘대로 조절할 수 있죠. 여기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안전한 거리로 할 수도 있고 똥침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정속 주행하는 차들을 비키게 하기 딱 좋은 기능이 되겠죠. 이제 새벽이 무르익은 시간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차가 없고 저는 졸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안PD는 역시나 제 친구답게 언제나 제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촬영을 새벽에 한다는 걸 알아서 졸릴 때 들으라고 이걸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애플카랑은 조금 다르죠. 애플카는 온갖 추측과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건 좋았지만 졸음을 쫓는 데에는 그리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죠. 연료 경고등이 떴습니다. 50km밖에 못 가네요. 시간도 없는데. 세상에. 주유하는 시간이 이렇게 낭비스러웠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간을 버렸는데 저에겐 또 다른 장애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제발. 진짜 이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대체 리밋이 걸려있는 트럭이 왜 1차로를 들어오는 건가요? 진짜. 그러면 뭐 더 빨리 갈 수 있나요? 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덕분에 저도 100km 도로에서 90km로 달려야 하고 돌이 튀지는 않을까, 판스프링이 날라오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달려야 하잖아요. 몇 천만 원 시간은 카메라를 설치할 시간에 저런 거나 좀 단속을 하라는 겁니다. 정부는 과속 단속으로 돈을 좀 벌긴 하겠지만 과속만큼 위험한 게 저런 트럭들입니다. 정속 주행하는 쌍용차도 마찬가지고요. 르노 삼성도, 오래된 그랜저도. 네. 트럭이 다시 비킬 때쯤엔 태양이 저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일출이 시작되기까지 1시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120km 정도 남았고 새까맣던 하늘이 푸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푸르스름하네요. 여담인데 푸르스름하다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표현이잖아요. 이럴 때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이폰이 알려주는 일출 시간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싫은데 설마 더 일찍 뜰까요? 기상청이 비 예보는 못 맞춰도 일출 시간은 잘 맞추겠죠. 하늘이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깥 풍경도 지금 점점 밝아지고 있죠. 제가 보기엔 일출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일출까지 남은 시간이 32분 정도 남았습니다. 50km 정도 남았는데 이기든 지든 그랜저와 레이스를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토요타 아발론이 그나마 수입차 중에선 가격대도 비슷하고 하지만 아발론은 인테리어, 옵션, V6 엔진의 감성 그 어떤 것도 그랜저보다 좋진 않을 겁니다. 수입차로 넘어가는 게 싫은 한국인이라면 이 차를 사는 게 맞습니다. 제발. 좌회전? 우회전?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제발. 질 것 같은데. 사실 여길 도착지로 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PD랑 이 정동진역을 자주 왔었거든요. 시승차를 타거나 아니면 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자주 왔었습니다. 물론 학생 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지금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겠지만 올해도 열심히
같이 달려봐야겠습니다.